여러분 안녕하세요. 건축가 황도진입니다. 오늘은 기하학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하학 그러면은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죠. 주로 도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소위 유클리드 기하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카르트가 만들었다고 하는 건데, 수식을 가지고 그래프 같은 거 그리는 소위 해석 기하학이 있고,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물질 기하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체적인 어떤 사물, 물성을 갖고 있는 사물이 어떠한 형태적인 특징을 갖고 있느냐에 관한 얘기인데요. 제가 직업이 건축가니까 제가 하는 일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앞에 상당히 다양한 여러 가지 물체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주로 이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물질 기하학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 중에 제 앞에 있는 요 두 개는 제가 만든 것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 물건은 잘 아시죠? 이것은 루빅스 큐브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 루빅스 큐브는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루빅스 박사라는 분이 만든 건데, 그분이 몇 년 전에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그분을 만나서 직접 사인을 받은 그런 큐브이기 때문에 이거 좀 특별하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기하학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한테는 비교적 친숙한 그런 물체인데요. 오스트리아의 수학자인 맹거라는 사람이 이론을 만든 것인데, 이걸 보통 맹거의 스폰지라고 합니다. 이게 보면 구멍이 굉장히 많이 뚫려 있어서 아주 굉장히 다공질의 물체인데, 이 맹거 이론에 의하면 이 맹거의 스폰지는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정육면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마방진처럼 9개로 면분할을 한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비워내는 거예요. 세면을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또 생긴 요 작은 정사각형 안에 또 그런 작업을 하고,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좀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표면적이 무한대에 있는 최적이 제로가 되는 상상하기 좀 어려운 그러한 물체가 되는 거예요. 사실 현존하지 않겠죠. 이건 이제 중간 단계를 3D 프린팅으로 해본 것인데, 그래서 많이 본 것 같으시죠? 아마 건축을 좋아하시는 분이면은 지금 용산에 새로 세워진 데이비드 치퍼필드라는 영국 건축가가 설계한 아모리 퍼시픽 사옥 하고 형태적으로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과연 그 건축가가 자기 건물을 설계할 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건물 볼 때마다 바로 이 맹거의 스폰지가 생각나곤 합니다. 이처럼 어떤 구체적인 물체가 갖고 있는 기하학적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물질 기하학의 여러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오늘 특히 역점을 두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어떤 이런 관심이 생겨서 만든 제 스스로는 두진의 입방체, 두진스 큐브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지금 앞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유학 시절에 이런 물질 기하학이라는 걸 처음 접하면서 뭔가 굉장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저는 물론 건축가니까 제가 주로 하는 건 건물 설계하는 거지만, 저도 거기 형태를 다루고 물질을 다루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기하학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때 제가 가졌던 의문은 어떤 동일한 물체를 3차원 공간에 이렇게 반복해서 놓았을 때 그것이 빈틈없이 3차원 공간을 채울 수 있는가? 그런 물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가장 간단한 거는 바로 이런 직육면체겠죠. 이것은 또 다른 어떤 비교의 대상이 있는데, 아마 역시 또 이런 세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애쉬어라는, 드로잉을 많이 한 분의 이름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애쉬어의 작업은 기본적으로 2차원 세계에서 이 작업을 한 것입니다. 동일한 어떤 도형을 2차원 평면 안에서 반복했을 때 그것이 서로 꼭 맞아 들어가면서
빈틈없이 어떤 평면을 채워나가는. 근데 저는 그거에 3차원 버전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하다가 제가 나름대로 어떤 일반 해에 해당하는 것을 찾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틀입니다. 저도 일단 정육면체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육면체는 단일한 물체가 세 방향으로 계속 반복해서 놓였을 때 공간을 남김없이 채울 수 있는 제 정의에 부합되는 그런 가장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정육면체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 면을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작을 하냐면 그 위에 어떤 도형을 하나 더한 만큼을 그 밑에서 빼는 거예요. 이게 보이시죠? 여기는 삼각형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요 밑에서는 삼각형이 빠져 있어요. 그것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 면을 돌아가면서 그 조작을 했을 때 바라보이는 세 면의 모습이 똑같다면 이것은 세 방향으로 공간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물체가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만들어 봅니다.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형태고,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것은 지금 이 앞에 있는 이것인데요. 얘는 일단 정육면체를 만들어 놓고, 그 면에다가 서로 꼭 물리는 그런 소위, 영어로 하면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것만 한 거예요. 즉, 정육면체 자체를 파고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리적으로는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탑처럼 쌓아놨는데 이것을 제가 처음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만든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인데 방금 설명드린 바로 그거죠. 정육면체로 시작을 해서 삼각뿔이 있고 삼각형을 파냅니다. 돌아가면서 똑같이 조작을 하는 건데 이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울퉁불퉁하거든요. 보시다시피. 그런데 얘들을 방향을 똑같이 일치시켜 놓고 결합을 하면은 서로 이렇게 꼭꼭 맞아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실제로 해보시면 굉장히 혼동이 됩니다. 저도 어떨 때는 어느 방향이 맞지 하고 몇 번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보면 이렇게 꼭꼭 맞죠. 그래서 아마 집에 어린이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이런 거 갖고 상당히 그 아이들의 두뇌 개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보곤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제일 제가 단순한 거 만든 거고, 지금 바로 조립이 안 되니까 다시 내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르게 해본 것은, 그것의 번역인데, 이걸 두 번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되게 울퉁불퉁하게 생겼지만, 꼭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으로 얘기하면, 우리 모난정이 정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그 모난 놈들이 이렇게 딱 맞는 거죠, 서로. 서로가 부족한 면을 채워주면서 이렇게 3차원으로 계속 무한히 결합돼 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한번 더 멋있는 걸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이건데, 이거는 반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반원이죠. 이건 정말 이렇게 요 면을 보고 계시면 인간의 상상으로 사실 만들어내기 힘든 곡면인데 제가 이 곡면을 상상을 했기 때문에 이걸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기하학적인 조작에 의해서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 역시도 정말 뾰족뾰족하고 볼록볼록한데 방향을 딱 맞춰서 이렇게 서로 결합을 시키면 빈 구석이 없이 남김없이 결합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이 방향을 맞추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로 상당히 혼동되곤 해서 지금도 잠깐 제가 좀 멈칫했는데요. 이렇게 딱 맞죠? 계속 채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론을 학생들에게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과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황지은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학생들한테 3D 프린팅이라는 걸 가르치는데 아마 요것을 응용해서 그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뭐 이 방에서 바로 수업을 했는데 제가 학교를 가진 않고 그냥 구글 행아웃 이런 걸로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하얀 것들이 바로 그때 학생들이 만들어 왔던 그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중에서는 굉장히 조형적으로 독특한 것도 있고 제가 여러 개를 놓고 보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그 아름다움 뒤에 우리는 굉장히 명백한 이론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이론이 의미하는 바는 단일한 물체가 공간을 무한히 채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론과 실제, 어떤 사물과 그것이 계속 결합돼 나가는 방식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두진스 큐브라는 거고요. 이걸 영어로는 3D 테슬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뭐 굉장히 다양한 3D 테슬레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단일한 물체가 계속 반복되는 것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건축가에게 있어서 이러한 작업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뭐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글쎄요, 당장 이것을 뭐 어디다 써먹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저도 아무래도 물질을 다뤄야 되고 형태를 다뤄야 되고 사물과 사물이 결합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당장 현실에 어떤 적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저에게 어떤 지적으로 자극을 주고 저에게 또 영감을 주는 그런 것으로서는 저에게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두진스 큐브, 두진의 입방체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간략하지만 물질계학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